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6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일상 감염이 늘고 있는 데다가 특히 가정의 달, 지금 5월에는 각종 모임, 가족 모임과 행사가 많죠. 그래서 불안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죠. 자,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전에 발표한 어제 확진자 606명이에요. 계속 네. 한 5일 정도 600명대를 쭉 이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뭐 검사 건수가 주말에 적다고 하더라도 600명대. 근데 이게 확 늘지도 않고 네. 확 줄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정체 느낌이 드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파악해야 될까요? 예, 그 현재 상태는 정책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한 달간 일주 평균 주간으로 일평균 확진자 수를 보면 그 초기에 600명대였다가 다시 40명이 거기서 늘어서 640명대, 예. 그 다음 주에 680명대를 기록했다가 지난주에는 628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조금씩 늘어나다가 지금 네. 이제 약간 줄어들면서 정체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또 그 감염 경로를 모르는 상황이 한 30% 된다고 하잖아요. 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렇게 위험한 거죠? 30%대를 기록한 지 뭐 꽤 됐고요. 네. 사실은 그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이라고 하는 게 팬데믹 감염의 특성이기 때문에 네. 뭐 그 자체를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이 늘어날수록 그만큼 이제 광범위한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예. 뭐 우리가 이제 언제든지 확진자 수가 이제 늘어날 개연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정부가 이제 거리두기를 3주간 더 연장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상황을요. 네. 5인 모임도 그냥 그대로 네. 금지하는 거 유지하기로요. 지금 문제는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정책이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확진자를 줄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수준을 유지하는 게 좋은 건지 네. 어떤 상황인 거죠? 저는 지금 수준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확진자 수를 더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또 치러야 되는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현재 우리 의료 시스템의 여력이 상당히 있고 또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이제 어느 정도 맞춰져 가면서 네. 그 요양원, 요양병원, 병원 등의 그 고위험 시설에서의 다중 감염이 지금 굉장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결과로 최근 치명률이 0.5%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코로나19 치명률이 뭐 높을 때는 2.0, 조금 낮을 때는 1.5%를 기록하던 것에 비하면 3분의 1, 4분의 1 수준으로 치명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 치명률 관점에서 보면 뭐 현재 한 800명대가 과거의 200명대나 300명대의 확진자 수에 버금간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현재 상황을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뭐 이게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회 경제적 비용을 투입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럼 이게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만은 그 전에 한 뭐 두 자릿수 네. 아니면 뭐 200명대, 300명대 이렇게 나오다가 지금은 피부로는 그 숫자를 보기에는 많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과 뭐 치명률 비교했을 때는 지금 수준이 그렇게 많이 우려할 정도는 아닌 수치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제적으로 봐도 그 인구 10만 명당 한 명 발생, 일평균 한 명 발생을 이제 가장 안전한 수준으로 꼽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치면 우리나라 인구로 치면 한 500명대입니다. 그러니까 치명률이 한 명인걸요? 아니요. 확진자 수가 일평균 확진자 수가 10만 명당 한 명인 경우를 예, 예. 가장 안전한 수준으로 꼽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치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니까 일평균 500명 확진자가 발생하는 걸 가장 안전한 수준으로 꼽고 있고 예. 지금 우리가 대부분 보는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그 과거의 확진자 수가 많이 나왔을 때 상황은 우리나라 현재 확진자 수의 뭐 수십 배에 달하는 확진자 수가 발생하던 상황이라 예, 우리나라는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고 사실은 예. 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큰 비용을 치르면서 네. 확진자 수를 낮게 유지해 왔는데 사실은 효과와 비용, 그러니까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만큼의 비용을 투입할 필요가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좀 너무 비효율적인 방역을 해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부가 이제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제를 적용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고 전제가 하루 확진자가 1,000명 이하여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일각에서는 1,000명을 기준으로 하는 게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는
그 의견도 있는데 들어보니까 1,000명을 기준으로 정부가 한 이유는 뭘까요? 1,000명을 기준으로 한 이유는 아마 이제 그 인구 10만 명당 하루 확진자 1명을 기준으로 하면 500명쯤이 네. 되는데 예. 이제 그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뭐 그 인구 확진자당 2명 또는 뭐 4명을 잡고 있어서 예. 그 정부가 생각하는 2단계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 수준이면 새 거리두기 체계를 도입할 수 있을 정도가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1,000명 정도면 정부가 그러면 그 의료 체계나 그런 걸 다 포함해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네,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월 말이 되면 이제 전 국민의 한 20%가 접종이 되는데 그게 예.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고위험군에서의 접종이 끝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사망자의 90% 이상이 지금 고위험군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백신의 접종 효과가 고위험군, 중증의 감염을 줄이는데 한 90% 이상의 방어 효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네. 6월 말이 지나서 코로나19의 치명률은 아마 한 0.2%에서 0.3% 정도를 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독감의 치명률이 보통 한 0.1%라고 하니까 네네. 독감보다 한 두세 배 높은 정도의 감염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원래 코로나는 독감에 비해서 한 20배쯤 치명률이 높은 예. 중증 질환이었던데 반해서 이제 백신 접종의 효과로 한 두세 배 정도밖에 치명적이지 않은 질환으로 변화한 것이기 때문에 예. 방역의 환경이 바뀌었고 그에 맞게 우리가 방역 시스템을 바꿔야 되고 거기에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현재 과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지속 가능하고 일상의 복귀가 가능한 형태로 바꿔야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확실히 백신의 접종 우선순위가 네. 고령자, 네. 뭐 요양병원 종사자 이런 분들에게 우선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울산 같은 경우에 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이 크다고 하거든요. 네. 울산은 지금 상황이 변이 바이러스가 울산에 그럼 지금 뭐 많이 퍼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울산은 어떤 상황인 겁니까? 그 최근 울산시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예. 전체 코로나19 감염 중에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89%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울산에서요. 네. 예. 그러니까 확진자 10명 중 9명이 변이 바이러스인 셈이죠. 부울경 전체로 따져도 방역 당국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3명 중 2명 정도가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부울경 지역은 지금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좀 심각한 상황인데 정부가 이에 관해서 좀 구체적인 통계나 지역에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전국적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 같은 걸 지금 좀 내놓지 않고 있어서 너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이 좀 소홀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울산이 그래서 그 16일까지 거리두기를 지역 비수도권은 1.5단계인데 2단계로 계속 유지하기로 네.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울산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울산 지역, 부울경 지역에 한해서는 네네. 이제 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고 예. 또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 양상들을 봐가면서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들도 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카투사 있죠. 주한 미군에서 복무하는 한국군 병사요. 네. 카투사 한 명이 카투사 안에서 얀센 백신 접종을 했는데 한 네. 달 조금 안 됐는데 감염이 됐다고 해요. 복귀하기 전에 검사 받았더니 그러면 이게 한 달 정도 얀센을 맞고 한 달 정도에 있었는데 항체가 형성이 안 된 건지 어떤 이유 때문에 그 백신을 맞았는데 걸렸을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나는 백신을 맞고 나서 항체가 형성되기 전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항체가 형성된 다음인데도 이제 소위 그 돌파 감염이라고 얘기하는 백신 접종자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생기는 경우가 드물지만 발생합니다. 백신을 접종했는데 그걸 뚫고 감염이 됐다 이런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두 가지 거기도 또 두 가지 이제 요인이 다 있을 수 있는데 네. 하나는 항체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을
가능성, 백신을 맞았지만 네. 또 하나는 이제 어느 정도 항체는 형성되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코로나19를 전파시킨 사람이 일종의 슈퍼 전파자 같은 사람이어서 대량으로 많은 양의 바이러스를 그 전파시킨 경우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 이제 둘 중에 뭔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항체 형성되기 이전의 감염인지 아니면 돌파 감염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시점을 알아야 되는데 네. 현재 언론 보도에는 그 백신 접종 시점과 감염 시점 사이에 그 간격이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서 네. 그게 2주 이내인지 2주 이후인지에 따라서 어떤 요인에 의한 것인지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백신이라는 게 100%는 아니잖아요. 네. 독감 백신도 그렇고 독감 백신 맞아도 독감 걸릴 수도 있고 네. 코로나 백신도 100% 아니기 때문에 일단 걸릴 수 있다는 가능성은 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제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코로나19 백신의 경우에는 그 면역 방어력, 네. 소위 효능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대부분 90% 이상이고 그게 이제 실제 그게 이제 실험의 결과이고 실제 내가 백신을 맞았는데 코로나19를 걸린 사람하고 접촉해서 한 경우에 내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을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계산해내긴 쉽지 않은데 네. 그것 역시 대부분 90%대 이상일 거로 이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대부분은 뭐 백신을 맞으면 면역력이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백신 우리나라 접종이 정부에서 4월 달에 300만 명은 되고 네. 6월 달에까지 1,200만 명, 네. 그다음에 11월 달까지 70% 목표잖아요. 일단 4월 달까지 300만 명은 넘었어요. 330만 명이 지금 넘은 상황이니까요. 네. 지금 속도는 그 정부 입장에서는 절차대로 계속 백신 밀리지 않고 들어오고 있다. 화이자도 네. 주간 단위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지금 백신의 속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백신 접종 속도는 이제 현재의 접종 속도를 유지하면 뭐 6월 말까지 정부가 목표로 한 1,200만 명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지금 현재 백신 접종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백신 물량의 공급이 얼마나 원활하게 되느냐인데 네. 총량 측면에서는 1,200만 명을 1차 접종까지 다 마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최근 화이자 백신 접종하면서 1차 접종을 좀 연기하는 사태가 빚어지듯이 이 그 2달 내에 수급이 얼마나 원활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점에 따른 공급의 불균형, 수급의 불균형은 충분히 발생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제대로 계약한 곳에서 제대로 들어와서 네. 수월하게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일부터입니다. 얼마 안 남았죠. 그 백신 맞은 분들에 대한 혜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해외에서 들어올 때도 자가격리 좀 면제해주겠다. 이게 백신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에 대한 그거를 좀 없앨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는 게 이제 뭐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을 막는데도 이제 효과가 있지만 네. 백신을 맞은 사람 입장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혜택도 있어야 되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자가격리 기간이 너무 길어서 사실 해외 여행을 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예. 이제 백신을 맞고 나면 해외여행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백신 접종을 망설이는 분들에게 접종을 할 그런 용기 뭐 또는 동기를 부여하는 예.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해외여행 잘 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네. 못 간다고 하니까 더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예. 그 인도는 정말 굉장히 많이 확진자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하루에 4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네, 굉장히 네. 정말 뭐 표현에 생지옥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데 인도는 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인도는 이제 아마 그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초기에 뭐 그 대규모 군중 집회 같은 또는 축제 같은 거를 광범위하게 풀어주면서 네. 그게 집단 감염의 도화선이 됐고 예. 또 이제 인구의 그 사회 경제적 환경이나 생활 환경이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 쉬운 밀집된 그런 환경이 여러 곳에 있는 것들 네. 뭐 그런 것들이 겹쳐서 이제 일어난 사건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그 말씀드릴 것은 예. 이제 확진자 수가 많다고 하는 것은 인도 인구가 이제 13억을 넘기 때문에 예, 예. 그 인구 수가 많아서 생기는 승수 효과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유럽의 프랑스나 뭐 스웨덴 같은 국가는 인도에 비해서 뭐 1.5배에서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인구당으로 치면 확진자 수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황이 심각하다는 보도가 안 나오고 있는 이유는 그러네요. 그게 의료 시스템이 그만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적은데 인도는 이제 확진자 수도 많고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